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지궁 김현지를 아십니까? 용산의 현지궁 김현지. 김현지가 용산의 제1인자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현지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 김현지 논란 뜨겁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김현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한치 앞을 모르는 자들은 김현지 논란을 감추기 위하여 김현지를 뒤로 빼돌렸습니다. 총무비서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현지를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하여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대변인을 보강한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김현지 또 알쏭달쏭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김현지는 안 나간다고 말 안 합니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르면 간답니다. 근데 국회는 부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상호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100% 나간다. 김현지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기까지 하면서 지금 출석을 피하고 있는 김현지가 과연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현지가 나온다면 김현지의 학력은 어떤 것인지, 이력은 어떤 것인지, 출생지는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향은 어딘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질문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김현지는 말이죠,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죠. 과거 말이죠, 33,000통에 이르는 괴문자를 보낸 것이 김현지라는 거죠. 그것이 왜 보냈냐? 이재명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이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있었죠. 그러자 성남시 시의원들을 괴문자로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 여자가 김현지입니다. 김현지의 하나하나가 이제 까발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한번 보죠. 김현지는 대한민국의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총무비서관, 지금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꼽히고 성남 경기 라인의 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김남준, 이번에 대변인이 된 김남준과 함께 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완이 김현지, 투가 김남준, 정진상, 김용, 이런 성남 경기 라인의 한 명입니다. 1998년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9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학에 대해서는 상명여대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입니다. 1998년 상명여대를 졸업하고 이재명이 설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설립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합니다. 해당 단체가 이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남시립병원, 이재명이 성남시립병원 건립에 역점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습니다.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벌써 그 전부터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이재명과 연을 맺었고 1998년부터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지금 30년 인연이죠. 성남시장이 되자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7년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 시민단체를 시장 바로 옆에 사무실을 줍니다. 그러니까 김현지는 엄밀히 말하면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 사무국장 공간을 성남시장 옆에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성남시로부터 받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8억 원 정도의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자리도 마련해주고 성남시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시민단체 말이죠. 그러다가 2018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개활동을 시작하고 2021년에 대선 캠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자 국회의원 보좌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시민단체 사무국장, 그러나 그때도 시청에 바로 시장 옆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때도 역시 김현지가 실세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대선 캠프에 들어가고 다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되고 이번에 당선이 되자 총무비서관으로 갔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한 28, 9년 동안 이재명을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의 아주 그림자처럼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상명여대를 졸업했다는 설이 있다 그랬죠. 1998년에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성남시청 안에서 바로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운영할 때 그게 이제 환경단체 비슷한 겁니다.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비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됐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례를 반대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괴문자, 성추행을 했다는 등 그리고 또 폭행을 했다는 등의 그런 괴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괴문자가 무려 3만 3천 개입니다. 3만 3천 개. 근데 이게 처음에는 김현지가 보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발신지 제안을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현지가 바로 이재명 옆에 있는 그 성남의제 21 사무실에서 김현지의 컴퓨터로 보낸 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김현지는 결국 고소가 됐고 그리고 민사소송도 걸렸고 고소가 돼서 처음에 200만 원 했다가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3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물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괴문자를 보내느냐는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범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 옆에 있는 성남의제 제21 실천여부의 사무실 여기서 괴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사이버사대에서 IP 추적을 통해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냈다는 것이 발각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현지 사무국장이 보냈다라는 것이 발각돼서 처음에 약식 기소가 됐다가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가 결과적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사건 번호가 2013 고정 1242 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김현지는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저번에 이재명이 이제 검찰의 통보를 받았을 때 대표님 전쟁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김현지입니다. 그래서 김현지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기 반장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군기 반장을 했기 때문에 자,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김현지를 피해 다녔다. 김현지한테 눈에 안 띄는 것이 상책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기인, 지금은 그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이죠. 여기도 모 인터뷰에서 말이죠. 군기 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세 중에 실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실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의원들조차도 다선 국회의원들조차도 뭔가 이재명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김현지를 통한답니다. 과거에 성남시장 할 때도 이 사람은 사무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지금은 만사 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김현지로 통한다는 거죠. 옛날 이명박 정부 때 형으로 모든 것이 통한다 그래서 만사 현통이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김현지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 현통. 자, 이재명을 위해서 전과까지 얻은 김현지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저질렀던 그것도 성남시 의원들을 향해서 괴문자를 발생했던 김현지. 이재명을 향해서는 위에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김현지. 자, 이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가 여기 드러난 것이고 실제 드러나지 않은 관계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유동규 씨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사적 관계, 그러니까 공적 관계 말고 사적 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김현지가 과거에는 말이죠. 그렇게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언론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숨을 곳이 없죠. 모든 언론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의 또 아들이 유학을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등 해서 김현지의 가족관계는 어떤 것인지, 김현지의 학력은 아까 상명여대 1998년 졸업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지가 지금 대장동에도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아파트 대장동을 분양받았다는 거죠. 청주에도 아파트가 있고요. 11억 8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는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그 경력이라고 해봤자 경기도지사에서 비서관 한 거, 그 이후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6, 7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1억 8천만 원의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는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청주 아파트는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청주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청주 사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청주가 좀 묘한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청주, 대장동 등등 상명여대, 그러면 과거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지금부터 이제 아마 네티즌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김현지를 추적할 겁니다. 이제 김현지는 앞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김현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김혜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현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김혜경 얘기가 나오고 또 옥수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지 이제 드디어 발가벗겨집니다. 김현지의 실체가 발가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